주말 중에 제가 신한투자증권에서 1,300억 규모의 ETF 운용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뉴스를 공유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어느 한 증권사에서 ETF 손실이 발생했구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TF 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작년에 공매도 금지되었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되었었던 게 뭐냐면 LP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허용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LP란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거래량이 매우 적은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에서는 호가가 중간에 비어 보여요. 그러니까 10,000원, 1,100원, 1,200원 이래야 되는데 10,000원, 11,000원, 10,000원, 1,600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쉽사리 매수나 매도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호가를 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유동성 공급자 LP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위로 매수, 아래로 매도, 혹은 반대로 아래로 매수 걸어놓고 위로 매도를 해주면서 호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특정한 방향성을 잡고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를 받고 어떤 트레이딩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단순하게 위아래로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그들의 역할인 겁니다. 여기서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거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양방향이 아닌 단방향적으로 매매를 진행했다라는 거고, 여기서 과대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걸 스왑 거래로 허위 등록하여 손실 발생 사실을 감췄다라는 게 두 번째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8월 2일부터 지금까지 2달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발생된 지 2달이 되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도 그리고 금감원 측에서도 알지 못했고 이번에야 발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 사안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되었다라는 경영 상황을 공시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신한투자증권을 들어가면 그대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팝업 창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사과문이나 경황에 대한 설명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한참 찾았습니다. 투자자 정보 들어가서 공시 정보 들어가서 경영 공시 들어가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신한투자증권을 지금 주 거래로 쓴 지가 7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 이슈 때문에 신한투자증권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한 개인 혹은 집단의 실수 또는 일탈로 볼 수가 없는 게요. 작년에 공매도 거래 금지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을 나왔었고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LP에 대한 공매도를 거래하게끔 허용해 주는 거였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LP가 공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된다라면 아주 좋은 제도 또는 조치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요,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겁니다. 전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있는 게 과연 손실의 범위가 1,300억이 전부일까인 거고요. 1,300억 그 이상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고, 이게 단순하게 신한투자증권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다른 증권사에서는 LP의 불법 공매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LP 공매도 허용 관련해서 의혹 손해낸 개미들, 업계에선 문제없다, 누가 옳을까, 결국에 지금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놀랍게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회사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파일은 한 페이지입니다. 금융사고라고 되어 있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스왑 거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즉 손실이 난 것을 정상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이거를 다른 자산과 스왑을 통해서 바꿔치기 하는 거죠. 마치 손실이 안 났던 것처럼 없던 일인 것처럼 덮어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한 개인이 그랬다, 그 직원이 잘못한 거다, 그 직원의 일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제때 감시할 수 없는 체제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건의 시작점이 왼쪽 기준은 코스닥이고요. 여기가 코스피입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건데 그간 이렇게 출렁거리는 움직임이 있었죠. 코스피 기준으로 봐도 이렇게 출렁거리고 이렇게 왔고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블랙 먼데이 이후에 손실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게 뭐냐면 블랙 먼데이가 발생하기 전부터 들고 있었던 기초 자산이 있었는데 이게 폭락 때문에 손실이 크게 발생되었고 파생 상품의 특성상 큰 손실이 났는데 이걸 어떻게든 좀 메꿔보려 했다. 이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전부터 발생했던 손실이었던 거고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하지만 하락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쳤고 공매도가 물린 게 아닐까. 이에 따라서 파생상품 손실이 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손실 구간일 거고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도 이렇게 추정치만 나와 있고 추가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도 손실 금액은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는 이유도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얼마나 손실받는지를 얼마나 추가적으로 잠재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회사 측에서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나온 기사인데 1300억 운용 손실 신한주 LP 공급 중단 밸류업 ETF 출시 차질 빛나 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신한이 이러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당장 통상적인 LP 업무 수행이 당분간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을 풀이되는 거고 지금 이 밸류업 ETF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습니다. 11월 달 중으로 정확하게 다 집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이슈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밸류업 ETF가 연기되거나 축소되거나 혹은 변경되거나 한다면 이거는 더 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멘트를 보면서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8월 2일 폭락하기 전이고 10일까지 내부 직원이 추가 이익을 위해서 장내 선물 매매를 시도하다. 추가 이익이라는 건 하락하는 중간에 추가 이익은 뭐 공매도죠. 이거 적절히 먹고 빠졌어야 되는데 못 빠진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요. 저는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에 공매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LP 공매도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지만 업계 내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건 문제가 충분히 있다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거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일탈 또는 뭐 실수라고 보진 않습니다. 의도되었었던 그간 자행되어 왔었던 불법 행위들이 천천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금투세에도 관심이 많고 그전에는 공매도였는데요. 요즘에 뭐 이 이슈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들 금투세에 집중하고 있고 정작 공매도 금지 거래 기간이 지금 1년 지속되고 있고 내년이면 다시 재개가 될 텐데 그 전에 얼마나 제도가 변했고 많은 것들이 변화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걸 실내로 보여주는 게 이 조회수가 9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가 터졌는데 정작 이걸 직접 찾아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 영상 올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